안녕하세요. IT 융합공학부 19학번 사이버 보안트랙 이준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과목으로 세미나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요. 첫 번째는 디자인 패턴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싱글톤 패턴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솔리드 다섯 가지 설계 원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OCP 개방 폐쇄 원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 개념들 위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싱글톤 패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까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좀 많은 시간적으로 오버페이스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이론 개념들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다음 세미나 시간에 이 개념들을 적용을 시켜서 특정 알고리즘마다 어떤 코드로 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자인 패턴이란 사실 보안 분야에서는 뭐 제가 많이 깊게 알진 않지만 아무래도 보안에서도 뭐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즉 코딩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진 않으면서도 중요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이라서 네, 보안 분야에서도 뭐 이거 디자인 패턴을 알고 설계를 하는 거랑 모르고 설계를 하는 것이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세미나 시간에 디자인 패턴이라는 과목으로 세미나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니까 뭐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면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디자인 패턴을 재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패턴, 에릭 감마, 리차드 헬름, 존 블리자이드, 랄프 존슨 이 네 분이 1995년에 GOF라는 책으로 디자인 패턴을 처음 소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디자인 패턴이 주는 이점. 네, 첫 번째. 개발자 간의 공통 언어 역할을 하여 개발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아무래도 만약에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뭐 언어가 다르니까 공통 언어가 다르니까 원활하지 않을 텐데 이 디자인 패턴을 아는 사람들끼리 개발을 하면 이 디자인 패턴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두 번째는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을 사용함으로 개발 시간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설명을 됐는데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 그쵸. 공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많을 텐데 그거를 이제 디자인 패턴을 통해 재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을 공통 언어로 사용을 하니까 불필요한 논쟁 시간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종류.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생성 패턴,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 패턴, 세 번째는 행위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성 패턴은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이고요. 객체의 생성과 조합을 캡슐화, 그 전모닉을 통해 특정 객체가 생성되거나 변경되어도 프로그램 구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도록 유연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조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들을 조합해 더 큰 구조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패턴을 말을 하고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지닌 두 개의 객체를 묶어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객체들을 서로 묶어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 패턴. 객체나 클래스 사이의 알고리즘이나 책임 분배에 관련된 패턴을 말을 하고요. 한 객체가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여러 개의 객체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또 그렇게 하면서도 객체 사이의 결합도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네, 좋은 소프트웨어는 이제 응집도를 높게 그리고 결합도를 낮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행위 패턴은 결합도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의 종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생성 패턴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개념은 생성 패턴에서 하위에 있는 싱글턴 패턴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싱글턴 패턴이란 디자인 패턴에서 생성 패턴의 일부인 건 방금 설명을 드려서 아실 테고, 특정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하나만 생성되도록 보장하는 패턴을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만 생성되도록 보장을 할까요?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예를 들어 지금 학부생 수준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나중에 필드에 나갔을 때 특정 인스턴스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해줄 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뉴 연산자를 남발을 해도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 그거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그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싱글턴 패턴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그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도록 하며 생성된 객체를 어디에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싱글턴 패턴을 사용하면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시스템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배우는 단계라서 크게 막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시스템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만 생성되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패턴이 이 싱글턴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싱글턴 패턴의 목적. 첫 번째는 유일한 인스턴스 유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역 접근 지원. 딱 그 타이틀만 봐도 유추가 되듯이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도록 보장하여 여러 곳에서 해당 객체를 공유하거나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유일한 인스턴스의 주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역 접근 지원. 이 두 번째는 어디서든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요한 리소스나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막 와닿진 않긴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싱글턴 패턴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영어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걸 이니셜리제이션, 두 번째는 레이지 이니셜리제이션, 지연 초기화, 그리고 세 번째는 DCL, 더블 체크드 락킹, 이중 잠금 확인, 뭐 그런, 그러니까 if문을 두 개를 써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nitialization on Demand Holder Idiom. 이 총 네 가지 알고리즘이 싱글턴 패턴의 종류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 말고도 싱글턴 패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같이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다음 세미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이제 로버트 마틴이 주창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5가지 중요한 설계 원칙을 말을 하는데요. 이 원칙들은 코드의 유지 보수성, 확장성 및 재사용성을 향상시키고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더 좋은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설계 원칙입니다. 사실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되게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용어라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란 이해하기 쉽다. 가독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 보수 측면에서 변경하기 용이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성 측면에서 확장이 용이해야 된다. 사실 이게 정답이라고 정의가 돼 있진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소프트웨어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의 종류. 네. 솔리드는 이제 5가지 설계 원칙이니까 5가지가 있고요. SRP 단일 책임 원칙, OCP 개방 폐쇄 원칙, LSP 리스크 오프 데이 원칙,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그리고 마지막 DIP 의존성 역전 원칙이 있는데 이 앞에 이니셜 SOLID를 따서 솔리드라는 5가지 설계 원칙을 딴 것 같다고 유추를 하고 있고요. 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OCP 개방 폐쇄 원칙이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사실 수업 때 교수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저 역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CP 개방 폐쇄 원칙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솔리드 원칙 중 하나. 이 원칙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그러니까 클래스 모듈 함수가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하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만약에 가전제품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CEO가 오더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탁기, 뭐 식기세척기, 그리고 냉장고 이 3개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 돈이 너무 안 된다. TV도 팔자. 그래서 TV라는 객체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코드가 결합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아니 높아가지고 더럽다고 높아가지고 막 이게 특정 코드를 바꾸면 다른 클래스나 함수에도 영향을 주면 이게 사실 용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가. 그래서 가전제품이란 상위 클래스를 두고 하위 클래스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이 세 가지 두고 마지막 이거 TV라는 것만 그냥 하위 클래스에 추가를 시켜서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칙인 거죠. 이 OCP를 적용을 시키면. 사실 이게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너무 길게 느려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디자인 패턴, 싱글톤 패턴, 솔리드, OCP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게 이 부분은 배우는 단계라서 자신감 있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